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나이 많은 유부남을 만나 한동안 잘 사귀었지요. 스릴도 있고 서로 잠자리가 잘 맞는 거예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귄 남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오빠가 6살 연상이었고 나머지는 동갑이나 연하였어요. 하지만 40대 중반 유부남을 좋아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에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래 남자들한테 볼 수 없는 여유로움과 체력이 저에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만한 외모에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까지. 솔직히 그분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직원들을 대하는 카리스마, 거기에 더해 출중한 외모에 끌렸고,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알고 그만두려고도 해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콩깍지가 아니라 정말 어떤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십니다. 또래 남자와 데이트 코스 자체가 다르고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신사적인 분이세요. 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보다 15살 연상의 같은 팀의 부장님이었는데 1년 동안이나 숨죽여 지켜보다 거리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부남이 그는 항상 자기 시간에 맞춰 강아지처럼 불러대며 쫓아나가고 번듯한 데이트 한 번 없이 접선 장소는 늘 모텔이었어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전 늘 주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전 그래도 좋았어요. 또 회식이 끝나면 술 취해서 매일 불러요. 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가서 만나고 오고 속궁합도 무척이나 잘 맞았죠. 이제껏 만나온 남자들과는 뭔가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 관계 언젠가 끝날 관계였죠. 그분도 평생 처자식을 등지고 저와 만날 수 없는 입장이고 저도 언젠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야죠. 그만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6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부터 그 남자는 술에 취해서만 연락만 할 뿐 저한테 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행복하다가도 이 행복이 왠지 얼마 못 가 깨질 것만 같고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이후 사사건건 다툼이 생겨나고 오해와 불신, 그래서 따로 만나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화해 대신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또 하룻밤, 둘의 성격 차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둘이 너무 잘 맞아 밤이 지나고 나면 섭섭했던 마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질질 끌며 만나왔는데 남자가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지겹다네요. 싸우는 것도 몰래 만나는 것도 그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냈고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끝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 번호도 수신 차단한다네요. 저야 마음이 너무 아팠죠.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떨어져 지내기로 했는데 얼마 못 가 저를 다시 부르대요. 그래서 나갔죠.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때문에 배운 게 많다고. 그동안 자기 와이프한테 불만 많았던 거, 자기가 나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죄책감에 조금 잘해줬더니 와이프도 자기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져서 잘해준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대요. 와이프와 쭉 관계가 좋지 않아 나에게 한눈을 판 것인데 최근 둘 사이가 많이 좋아져 이제 와서 소중한 와이프를 몰랐다고 앞으로 잘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날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왜 해? 남 속 뒤집어지게. 전 그래도 알았다고 듣기만 하는데도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앉혀놓고 계속 저한테 비수꽂는 말만 하더라고요. 언제는 나밖에 없다며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저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더 멀어졌었다며 예전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기억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가 계속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둘 사이는 앞으로 포기 상태였는데 하지만 또 그 남자 손에 이끌려 아무 말 없이 모텔을 따라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나와 헤어지자고 하고선 얼마나 지났다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더군요. 우린 분명 헤어졌는데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술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전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고요. 그렇게 지낸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네요. 그 남자가 필요할 때만 저를 불러내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총각인데 유부녀를 만나고 있어요. 알게 된 건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녀는 첫눈에 반할 만큼 예뻤기에
단번에 호감이 갔어요. 나이도 동갑이었고요.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진짜 예쁜데 의외로 털털하고 까칠하지도 않고 깔깔 잘 웃고 먹는 것도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웃는 모습이 이뻐서 점점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었지만 저 얼굴에 당연히 애인이 있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도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친해졌죠. 그러다가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요? 연락하려고요? 너무 빠른데? 우리 아직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 같이 하면서 겨우 얻어냈죠. 이후로 전 심하게 대시했고 연락했고 만났고 그녀도 저를 대하는 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길 몇 개월, 이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랑은 얼마나 사귀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남자친구는 없는데 남편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반지는 결혼 반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녀 남편은 7살 연상이었고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도 좋고 집안도 좋아 단 한 번도 그녀를 고생시키지 않았던 남편인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늘 그녀를 외롭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바빠서 그녀와 있어주는 시간이 없어 그녀는 맨날 외로웠고 그래서 일도 시작한 거래요. 일을 막상 시작해도 쇼핑을 해도 해외여행 친구들과 만나 놀아도 외로움이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와의 만남은 외로운 생활의 한 줄기 빛마냥 즐거움을 줬다고 말하더라고요. 졸지에 전 유부녀와 사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8살이고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했네요. 평소에 회사에서는 여직원들과 업무적인 얘기 아니면 사적인 대화는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여직원들과 별로 친하지 않았죠. 그래서 회식 때에도 몇몇 친한 남자 직원들끼리 모여 한쪽 구석에서 주거니 받거니 놀고 있었죠. 어느 정도 다들 치기가 오르고 한참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자 여직원들 무리에서 그나마 안면에 있는 경리가 내 앞자리로 오더니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녀 얼굴을 보니 홍조가 살짝 띈 게 약간 취한 상태였고 한 잔 받고 한 잔 따라주니 원샷하고 계속 내 앞에 앉아서 평소 회사 여직원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없었냐고 물어보더군요. 대답 대신 나는 계속 씩 웃고만 있으니까 경리 아가씨가 집요하게 물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여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확실하게 연결해 줄 테니 말만 해보라면서. 그래서 다른 쪽 테이블 여자들 모인 데를 보니까 5명의 여자들이 우리 쪽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 여자들 중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왔다더군요. 순간 깜짝 놀라 계속해서 저 중에 누구냐고 경리한테 몇 차례 물어보니 개발팀의 수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여직원들이 다들 키도 크고 인물이 반반한 편인데 수키라는 여자는 그 중에서도 돋보일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서 또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차를 가게 되었죠. 남자 넷, 여자 넷 이렇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로.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녀가 저와 결혼하고 싶답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근데 유부녀였다니. 그런데 하는 말이 절 만나기 전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왔대요. 24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살아온 게 5년째다.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때문에 지친다면서 전부터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확실히 마음을 굳혔다고 하네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녀. 근데 전 두렵습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닌가 싶고 유부녀란 사실을 알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건데 사실만이 황당해요. 그녀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이혼녀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그녀와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합니다. 내일 장가는 아직 안 갔죠? 애인 있어요? 처음 보는 내가 뭐가 그리 궁금했던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며 눈웃음을 친다. 그 아줌마는 약간 통통한 몸매에 웃을 때는 눈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는 흔한 말로 새끼가 주르르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나이는 그 당시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식당 아줌마는 나를 볼 때마다 동생처럼 잘 대해주셨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갈 때마다 반찬도 이것저것 한두 가지 더 챙겨주시고 이따금 퇴근하는 길에 날 불러 세우더니 밑반찬을 따로 챙겨주곤 하셨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다고 늘 챙겨주고 신경 써주셔서 점심때마다 커피를 사드리곤 했다. 너무나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그때부터 아줌마에 대한 묘한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돈 문제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생활에 지쳐버린 나는 아내의 동의도 얻지 않고 강릉으로 발령받아 혼자 지내게 되었다. 그때 마침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생겼으니 회사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대주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식당 아줌마였다. 아내와 달리 그녀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나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나와의 관계는 찰떡궁합에 항상 나한테 맞춰줘서인지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낮아진 자존감이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5년 차 36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모아둔 돈 거의 다 써버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까지 손을 벌렸지만 4년간의 노력에도 공무원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특정한 직업 없이 마기를 하셨기에 어릴 적부터 여유로운 편 아닙니다. 이틀에 하루는 집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인지 전 안정되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퇴직하면 연금 나오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공부했던 건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지방도시에서 15년 된 23평 아파트에 부모님 두 분 사시고 제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대학 교수가 꿈이라며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니며 등록금 내고 혼자 원룸 얻어 생활하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수십 년간 남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얼마 전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 하나 내셨네요.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 가게 월세 내고 이것저것 뺄 것 빼면 생활비에 용돈 정도는 나오시는가 보더라고요.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 내 형편 잘 이해해주고 가진 거 없는 남자를 사랑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소소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랑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처갓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서울에서도 꽤나 집값이 비싼 동네인데 집도 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넓은 아파트였어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원체 깔끔하셔서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도 15년 정도 돼서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그 분야에선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은 아니라 이제껏 제가 모은 돈과 집에서 조금 보태고 모질한 돈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까 한다고 했죠. 와이프가 그럼 집 구하는데 70%는 빚져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습니다. 며칠 후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오빠 우리 아빠가 전세금 해준다는데 괜찮겠냐고요. 부담스러우면 빌린다고 생각해라. 이자 없는 걸로 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시집가는 딸에게 그것까진 너무 무리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 나오자마자 넙죽 받아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신혼집을 대출로 얻은 것이다 보니 집안 혼수들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큰 돈 안 들이고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둘은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제가 내세울 거 없는 신랑이다 보니 와이프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근데 신혼여행 다녀온 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친구 모임을 다녀오더니
나만 이런 데 산다고. 다들 새 아파트에 집도 이쁘게 꾸미면서 자랑하고 난린데 난 이게 뭐냐고 툴툴대더라고요. 첫 출발선부터 다르지 않냐고 걔네는 빚 없이 시작하는데 우린 수억을 빚지고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월급 모아서 따라잡냐고. 평생을 내 집장만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가 서울근교에 10년 넘은 아파트였거든요. 평수는 24평이고 집 주인분께서 그동안 리모델링 아예 안 하셔서 촌스럽기는 했네요. 아내가 내 돈 들여 이쁘게 고치고 싶어도 2년 계약에 남의 집인데 손 뗄 수도 없고 또 화장실만 다녀오면 타일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며 투덜대요. 근데 와이프 친구들은 다들 새 아파트 분양받았거나 2에서 3년 지난 깨끗한 아파트에 다 자가이다 보니깐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비교가 많이 되었나 봐요. 하루는 와이프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뭐 하셨냐고 젊은 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기분 나빴습니다. 시댁이 능력 없어 자기가 이런 데 산다고 비꼬는 듯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남들처럼 열심히 사셨으나 운도 안 좋았고 이런 쪽으로 박지 못하셔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큰 수확이 없었던 거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더 많이 맞추고 있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데 와이프는 갈수록 계속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저희 집을 아래로 보고 마기야기하는데 저도 참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불평불만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혼 3년 차에는 한 집에 살아도 되면 하게 지내고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죠. 얼마 못 가 아내는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별거 생활 6개월 만에 남편과 5년 전 사별한 과부 식당 아줌마가 여자로 다가왔습니다. 둘 다 처한 상황이 많이 외로울 때였죠. 밑반찬까지 따로 챙겨주는 아줌마가 늘 고마웠는데 하루는 아줌마가 발을 다쳐 방기부스를 하게 되면서 그때 출퇴근을 내 차로 태워주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다. 몇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조잘조잘 말이 많았던 그 아줌마가 말을 하고 나는 주로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 아줌마가 먼저 나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줌마가 주말에 뭐 하냐면서 서울 갈 거냐 묻길래 딱히 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나에게 드라이브 한번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동네 구경도 시켜주고 맛집도 알려주겠다고 한다. 막상 단둘이서 드라이브 한다고 나와보니 아줌마는 평소 보지 못한 과한 옷차림에 마치 남녀가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뻘쭘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줌마의 거침없고 넉살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고 좋아졌어요. 입만 떼면 남과 비교하고 돈 이야기밖에 안 하는 아내와 그녀는 너무나 달랐다. 우리 오늘 재미나게 놀아요. 네. 아줌마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나왔네요. 김 과장님도 오늘따라 더 멋져 보여요. 참 별거 생활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이혼을 하던지 빨리 애인을 하나 두던지 해야죠. 젊은 나이에 외롭지 않아요? 한번 실패해서인지 신중해지네요. 했더니 그 아줌마가 김 과장님 제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여자? 별로 생각 없는데. 근데 어떤 여자인데요? 저는 어떠세요? 순간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둘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도 주말에 별일 없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아줌마가 먼저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주말마다 난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내는 집 나갈 때만 해도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우리 관계를 질질 끌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기 아빠 찬스 받아 전세 기간 끝나는 대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면 다시 살림 합치자고 하네요. 난 아내와 당연히 별거하고 이혼하는 줄 알고 아줌마와 가까이 지냈던 건데 이제 와서 이혼 못 해주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결혼할 때 집안 보라는 이야기.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선물 같은 걸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장모님. 솔직히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거 집안끼리 다 생략하고 장모님 혼자 계신데 부담될까봐 모든 걸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조금 섭섭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니 슬슬 일이 터지네요. 우리 장모님 아직 이래도 충분한 연세에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계속 놀러만 다니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결혼하고 한참을 놀다가 취업했고요. 이후 집사람이 계속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으로 오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그동안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고 돈 얼마 정도 모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대출이라도 조금 받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통장 정리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돈 얼마나 모았냐고 물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금액만 남았더군요. 기존에 모아놨던 돈 약 5천만 원에 제가 벌어다 준 돈하고 쓴 돈 계산 대충 해봤는데요. 돈이 최소 3천만 원 정도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이것저것 산다고 썼고 생활비 정도만 나갔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 정리해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통장 정리를 하고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며 통장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없어서 저 진짜 터졌네요. 달달이 장마한테 150만 원 용돈에다 각종 화장품, 집안 살림용품, 먹을 거, 기타 등등 전부 장모님한테 다 들어갔네요. 정말 전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생활비 걱정 없이 놀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드러난 거죠. 장모가 그동안 놀고 있었던 게 모든 게 다 들통났죠. 집사람한테 뭐냐고 물으니 혼자 계신 어머니 불쌍하다고 제 돈으로 계속 생활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 생활비? 어느 정도면 이해한다 쳐도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장모한테 들어갔더라고요. 집사람이 애초에 효녀인 건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효도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차피 지난일 그래도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다신 이러지 말자고 말하고 장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여태 그랬던 거 이제 알았고 화 안 낼 테니 장모님도 돈 필요하시면 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부족하면 용돈을 조금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장모한테 돌아온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김서방, 나 일하기 너무 힘들고 솔직히 벌어봐야 얼마 번다고 그러나 자네가 힘 좀 써주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어이없음.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결혼할 때 장모님 사정 알고 저희 부모님들 아무 말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집 사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텨주셔야죠. 어떻게 전부 다 저희한테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계시지 말고 정 그러시면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장모 죽어도 못 오겠답니다. 친구나 선배, 동생들 전부 처가 다녀오며 차에 트럭 터지게 음식 받아오고 비싸고 좋은 음식 얻어먹고 오고 온갖 건강식품 같은 거 받아오는 걸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은커녕 음료수 한 잔 못 얻어 마시고 오고 여태 결혼하고 장모님한테 진짜 뭐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네요. 심지어 저희 장모는 얼마나 개념이 없는 분인지 저희 형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전혀 보내지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안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황당해하고 저희 집사람도 당황하고 부모님들은 뭐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라며 그냥 좋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일이 터졌네요. 장모님한테 카드가 있었는데 제가 돈을 안 주니 카드를 미친 듯이 긁고 다녔네요. 그 카드도 집사람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집사람은 그 사실을 저한테 숨겨오다가 몇 개월 동안 돈 못 갚아서 혼자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털어놓는 겁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아내에게 화 한 번 안 냈는데 저 그날 카드 영수증 보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고함 질렀네요. 카드 사용 내역 다 뽑아보니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내 돈으로 어딜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지 앞으로 내야 할 카드값만 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네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장모님 때문에 계속 계획이 지체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돌아온 장모님의 말씀. 요즘 세상에 아이를 왜 가지나? 우리 딸이랑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저 이 소리 듣고 전화 바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욕이 진짜 치밀어 오르고 화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서 저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또 형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돌아온 대답은 전부 하나같이 이혼해라, 정신 못 차린다, 반복된다 등등. 저희 집 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속상하고 혼자 계신 엄마가 불쌍하다는 소리만 계속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상태로는 우리 계속 못 산다. 당신이나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 그렇게 버주냐. 나는 아이도 갖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아무튼 더 이상은 나도 양보 못한다 그랬더니 집사람 울면서 장모님한테 가버렸네요. 그리고 장모 문자 와서 하는 소리가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줄 수 있냐? 아껴 쓸게. 이 문자 보고 답장으로 바로 이혼할 겁니다. 라고 보냈더니 장모가 그럼 우리 딸한테 위자료 주고 헤어지게나. 어이가 없네요. 답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집사람 회사도 안 나가고 돌아올 생각도 없고요. 이것 말고도 중간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았는데 생략했습니다. 저 정말인지 이게 진짜 꿈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집사람도 황당한 게 제가 양보 안 해주면 안 온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결혼하신 분들 혹시 맞벌이 하실 때 자기가 번 돈 따로 관리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터치하지 말라네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고 대체 결혼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히 집사람한테 있던 돈, 카드 전부 입출금 정지시켜놔서 다른 통장으로 다 옮기길 잘했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아내를 너무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까지 다 맡긴 거고요. 원래 제 꿈이 결혼하면 아내는 절대로 맞벌이 안 시키고 집안일만 하는 거였죠. 좋은 주부였던 저희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죠. 하지만 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결국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아내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의 사촌이 그쪽 전문이라 소개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일 이후 저희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살면서 화 한 번 안 내셨던 저희 어머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내는 거 봤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지더군요. 사실 이 결혼 부모님들께서 많이 반대하신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했기에 쉽게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장모란 사람의 태도는 정말 아주 대단합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의 전화도 절대 안 받으시고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여태껏 내 돈 쓴 거 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돈하고 생활비 썼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안 되면 반절이라도 내놓고 좋게 좋게 헤어지고 끝내자. 그러자 장모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 딸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건가? 중요한 결정을 뭐 그리 쉽게 생각하나?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에게 장모님도 아닐 테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어른이시니까 들으세요. 집사람 일하기 싫다고 해서 집안일만 하라 했고 저도 펑펑 쓰고 다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급하게 일하러 간 거고, 늦잠 잔다고 집안 청소, 빨래, 아침밥 한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었고, 퇴근하고 와서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다른 집 사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양보를 그만큼 해줬으며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쪽이야말로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들 하시네요. 솔직히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습니까? 듣고 있던 장모가 하는 소리는 그 부분은 나도 미안하네. 하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사위가 좀 도와주고 해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우리 딸도 그냥은 안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게. 마지막까지 당당한 저 태도. 역시 우리 장모님답네요. 아주 아주 멋집니다. 이미 제 월급 내역과 집사람이 쓴 돈의 내역들 다 뽑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집사람한테 이미 보냈던 내용만 해도 다 끝난 거랍니다. 솔직히 이건 아내 잘못도 있지만 아내가 워낙 착하다 보니 멍청해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장모가 진짜 사람 아닌 것 같네요. 헤어지면 집사람 불쌍해서 어쩌나 했지만 장모 태도를 보니까 온갖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집니다. 제가 불같은 사랑에 결혼을 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작지만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그건 그냥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지나가다 스치는 인연이라도 있으면 만나고 두 번 다시 결혼은 꿈도 못 꾸겠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 아내랑 놀아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엔 다른 부분을 신경 못 쓴 게 제 탓이겠지요? 연애 시절만 해도 아내는 정말 착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고 정말 다 좋다 싶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이 상황 빨리 정리하고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제 부모님한테 효도나 하고 살려고요. 한때 장모였던 사람은 정말 이제는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물론 곧 보겠지만요. 현재 집사람 집 싹 다 정리해서 창고에 쌓아뒀고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혼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집을 꾸밀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진 않네요. 너무 정이 떨어졌어인지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여태껏 못하고 살았던 생활을 해볼까 싶습니다.